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SPH 세일즈 안창현 매니저입니다. 저는 IoT Missions with Google Maps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아래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IoT 산업의 동향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후, 두 번째, IoT로 수집된 정보들이 어떻게 공간 정보와 결합되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고객들은 IoT 산업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즉 사물 인터넷은 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일상생활의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또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IoT의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목적에 맞는 기능만 했던 전자기기들이 서버와 직접 통신을 하며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하기도 합니다. IoT는 이제 단순히 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IoT 시장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3년 2,932억 달러, 즉 한화로 403조 수준이었던 연간 예상 매출액이 2030년까지 연평균 11.3%가 상승하여 6,216억 달러, 즉 한화 855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전 세계 IoT 연결 기기의 수는 2011년 11억 대로 87억 대인 non-IoT 기기 대수에 비해서 매우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00억 대로 IoT 기기의 대수가 non-IoT 기기 수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309억 대로 전체 기기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전자기기들을 살펴보면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스마트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IoT 기기들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IoT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홈입니다. 스마트 홈에서 IoT는 가전제품, 조명, 보안 시스템 등을 연결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시티에서는 IoT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 최적화나 에너지 효율 개선, 공공안전 강화 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팜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IoT는 작물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양 센서나 기상 스테이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물과 비료 공급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제조업에서 IoT는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설비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측 정비를 수행하고 생산 라인의 효율을 극대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례 이외에도 실제 기업들은 Io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국내 IT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인 분야는 이라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IoT 기술 도입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기반의 의사결정,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업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IoT 센서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까? 어떻게 서비스에 혹은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을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공간정보 전문 기업인 저희 SPH는 오늘 IoT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미션과 구글 맵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어떻게 그 미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IoT 기기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계가 수집한 위치 정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주소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 정보와 공간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IoT 기기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소개드릴 기술은 지오로케이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화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앱을 실행시켰을 때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알림이 뜨고, 이것을 허용하면 내 현재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어주고 그곳의 주소와 장소 정보를 바로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지도를 드래그하여 움직이면 자동으로 아래 텍스트 창에 장소 이름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화면을 아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휴대폰에 내장된 GPS 센서로 얻은 나의 위치 정보를 앱에 구현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휴대폰이나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내장된 GPS 센서를 통해 수집된 위경도 좌표를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OS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용 장비나 자동차에도 IoT 센서를 부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oT 통신 방식인 MQTT 프로토콜 방식으로 위경도 좌표를 수집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GPS 신호가 약한 지역이나 GPS 센서가 없는 기기의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오로케이션 기술에는 GPS의 한계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이 밀집한 도시나 실내에서는 건물 벽에 막혀서 GPS 신호가 약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TV와 같이 GPS 센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기기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할 수도 있죠. 구글 맵스 플랫폼의 지오로케이션 API는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와이파이 신호와 셀타워 신호를 통해 간단한 HTTP 요청만으로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와 정확도 예측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지오로케이션 기술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로부터 각 통신사 셀타워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까지의 거리, 그리고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 강도를 측정합니다. 이 강도를 기준으로 각 기준점에서의 거리 정보를 사용하여 원을 그려 세 원이 겹치는 지점을 통해 삼각 측량 방식으로 대상의 위치를 추정합니다. 또한 기존 위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IP 주소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구글은 전 세계의 기지국, 통신사, IP 주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지오로케이션 기술로 GPS 센서가 있는 환경이나 없는 환경에서도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간단한 HTTP 요청으로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와 정확도 예측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시 GPS 신호의 오차를 도로 정보와 매칭하여 정확한 경로를 나타내어 주는 데도 사용됩니다. 실제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GPS 신호를 수집하면 그림과 같이 도로에서 조금씩 벗어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도로 정보와 매칭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경로와 같이 고든 선으로 나타내고, 각 구간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통해 실시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도로에서 정해진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과속을 한 구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지오로케이션 기술로 수집된 위치 정보는 기본적으로 위도, 경도, 좌표의 형식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좌표로 표현된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나타내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이 좌표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구역,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와 같은 문자열 주소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리버스 지오코딩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특정 장소나 주소를 위경도 좌표로 변환하는 것을 지오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언뜻 보면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위경도 좌표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주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각 나라의 행정 경계와 주소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죠. 위경도 좌표를 리버스 지오코딩으로 주소로 변환한 뒤 그 주소에 일치하는 장소 정보와 매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소에 존재하는 장소들의 상호명, 업종, 영업시간, 전화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구글은 전 세계 250개 국가의 막대한 주소 정보와 장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오코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며 여러분들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행정구역 분석 없이 간단하게 지오코딩 API를 호출함으로써 IoT 기기들의 실시간 위치를 장소 정보와 함께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오로케이션과 지오코딩으로 수집하여 가공한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지도 위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도는 일반적으로 교통량, 스트리트뷰, 장소, 도로, 수치 지형도, 위성사진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여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IoT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면 많은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IoT와 공간 정보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셋 트래킹이 있습니다. 이동 수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화물 운송, 택배뿐만 아니라 차량, 항공기, 선박 등 넓은 범위를 이동하며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GPS, 모바일 기기, 그리고 엔진과 같은 부품들에 부착된 센서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서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고 또 기업의 주문 정보, 고객 정보, 자원 정보와 같은 내부 데이터와 지리 정보와 날씨 같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서 종합적인 업무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IoT가 사용되는 목적이 선박 관제라면 수많은 센서로 수집되는 선박의 재원, 선적되는 화물의 상태, 날씨, 수온, 운항 경로, 해류와 같은 정보들을 지도와 함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SPH가 직접 구축에 참여한 HT 현대마린 솔루션의 스마트 선박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 남철현 연구원님께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IoT가 사용되는 목적이 항공기 관제라면 수많은 센서로 수집되는 항공기의 재원, 날씨, 실시간 위치, 그리고 항로, 운항 스케줄들을 등을 지도에 함께 나타내어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SPH를 통해 구글 맵스 플랫폼과 공간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적용 중인 고객들의 IoT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IoT 사례인 삼성 스마트띵즈입니다. 삼성 스마트띵즈는 우리 생활 속 모든 전자기기들을 연결하여 스마트 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IoT 플랫폼으로서 기기 제어, 자동화, 장소 관리, 멤버 간의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삼성 스마트띵즈는 HCA와 매터라는 IoT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삼성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IoT 기기들을 연동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하여
조명, 스피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등 모든 전자기기와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통합하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센서가 냉장고 내부의 식재료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고 오븐의 요리 방법을 전송한다든지, 공기청정기에 내장된 센서가 알아서 집안의 공기질을 모니터링하여 조절하고 온도, 습도에 따라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켜라고 알림을 보내준다든지, 자체 센서로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소모품 교환이나 AS 수리를 자동으로 관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와 센서들을 통해 보안 침해, 누수, 연기 또는 화재를 모니터링하여 사용자가 집에 없을 때도 현재 우리 집에 문제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기기들을 모두 연결해서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서 실시간 위치 공유도 가능하게 합니다. Find라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특히 유용한 Find 기능은 스마트 띵즈 파인드뿐만 아니라 삼성 파인드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출시되어 사람, 기기, 물건들의 실시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물건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위치 추적 제품인 스마트 태그의 위치를 앱과 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GPS 센서로 수집한 내 기기의 현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해당 위치의 정확한 주소까지 지오코딩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으로 기기의 소리를 울리게 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가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글 맵스 플랫폼을 활용한 IoT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삼성 스마트띵즈였습니다. 다음은 스트라바라는 서비스입니다. 스트라바는 자전거, 달리기, 수영, 등산, 스키 등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형 운동 기록 관리 서비스입니다. 삼성이나 애플, 가민과 같은 대표적인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웨어러블 기기들을 지원하여 운동족들의 대표 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고 운동을 한 기록을 측정해서 운동 종목별로 페이스와 같은 지표들을 계산해주고 지도상의 움직인 거리를 기록과 함께 시각적으로 남겨 SNS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운동을 하면서 스트라바 서비스에 자신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또한 운동 기록에 따라서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나중에는 스트라바 기록을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되게 재밌는 문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운동 경로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의 그림으로 나타날 정도로 운동을 하려면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에서는 이러한 운동 기록 소셜미디어 스트라바를 마이 뉴발란스라는 앱과 연동해서 러닝 거리만큼 뉴발란스 포인트를 지급하여 쇼핑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 뉴발란스 앱에서 스트라바 계정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운동 기록이 연동되게 되고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라바와 마찬가지로 마이 뉴발란스 앱에서도 운동 기록을 지도 위에 표출한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맵스 플랫폼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새로운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한 가지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PH가 직접 구축에 참여한 사례인 LG전자 미주법인의 AS 기사 관제를 위한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LG전자 미국 법인의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AS를 접수한 뒤에 서비스 기사들에게
업무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기사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예상 도착 시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순 업무 배정뿐만 아니라 계획된 일정에 맞게 AS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차량들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 기사 평가나 유류비 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계획되지 않은 AS 요청의 경우 AS 기사의 동선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미션이었습니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AS 요청을 접수한 후에 고객들의 위치 목록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사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를 계획할 때에는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혼잡 구간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도착지와 경유지의 위치를 고려해서 동선상 가장 효율적인 순서와 조합을 배정하였습니다. 고객으로부터 AS 요청을 접수하고 경로를 계획하여 기사에게 배정한 후에는 기사들이 실제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은 넓은 지역을 이동하는 기사들의 실시간 위치와 주행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에 별도 IoT 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 GPS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료 소모를 얼마나 하는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는지, 정차를 얼마나 하는지와 같은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지도 위에 일정 범위의 가상 구역을 만드는 기술인 지오펜스를 적용해서 기사가 고객의 위치에 일정 범위 내로 가까이 왔을 때 알림을 보내주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할 때,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운행 기록을 통해서 기사들이 어디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위치로 이동을 하였는지, 예정 없는 정차나 업무를 하였는지, 아니면 예약되지 않은 고객을 임의로 방문했는지 등을 분석해서 KPI를 산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근무 스케줄을 기준으로 이동, 정차, 휴식을 시각적으로 직관적이게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동한 경로와 주행 속도의 변화, 그리고 접수된 서비스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위치뿐만이 아닌 상세 이동 내역과 업무 수행 내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도움을 준 차량 관제 시스템에도 역시 앞서 소개드린 구글 맵스 플랫폼의 제품들이 활용되었으며, IoT 센서로 수집한 위치 정보를 다른 비즈니스 데이터와 공간 정보와 함께 결합한 우수한 사례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소개드린 제품 구글 맵스 플랫폼은 구글 맵을 구성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API로 호출해서 원하는 서비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구글 맵스 플랫폼을 사용하면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오랜 기간 동안 취득하고 정제해온 데이터들과 기술들을 인터넷 주소 입력하듯 간단한 코드 한 줄로 불러와서 나만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 전문 기업인 저희 SPH는 구글 맵스 플랫폼 제품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와 공간 정보, 그리고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